경기 침체. 경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요즘 증시의 가장 큰 화두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입니다. 당연히 경기 침체는 좋은 일이 아니며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100년간 그 어떤 경기 침체보다도 대중에게 잘 광고되었다고 할 정도로 뉴스만 틀면 나옵니다. 이 정도면 뭔가 월스트리트에서는 내심 경기 침체가 오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바라는 건 실업률 증가입니다. 적고 보니 모든 이의 당사자 간의 복잡 미묘한 상황입니다. 현재 나오는 경제 지표는 전부 경기 침체 작가라고 나옵니다. 특히 노동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급여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견실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마음이 급해진 경제 전문가들은 지표를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좋은 건 아니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가 와야 하는 이유를 찾는 느낌입니다. 미국 경제는 전례가 없는 급속한 긴축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가 둔화할 거라는 건 이해하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예상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년 전에 반년 뒤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는데 현재도 반년 뒤에 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반년 뒤에 가면 또 반년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 오더라도 예상보다 마일드하고 짧을 거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1월 전체 수치가 발표되면 더욱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2월 1일 FOMC에서 예상대로 25bp를 올릴지 아니면 더 올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럽도 예상한 것보다 지표가 훨씬 좋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후 처음 맞는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로 2주째 휴가입니다. 이번 주까지 춘제 연휴가 계속 이어지는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로 3년 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은행에 쌓아둔 돈도 900조 원에 육박해서 국제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중국의 수상마을. 난간을 꽉 채운 인파가 뒤뚱뒤뚱 걸음을 옮깁니다. 세계 문화유산 병마용에서도 앞사람의 뒤통수만 구경하다 나오기 일쑤입니다. 올해 춘제 연휴 관광산업은 이미 2019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입니다. 작년 대비 호텔 예약은 2배, 국내선 항공권 예매는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제선 승객도 2배나 뛰었는데 다음 달 6일부터는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금지되어 온 중국인들의 단체 해외 관광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제로 코로나 3년 동안 억눌린 여행 욕구와 함께 보복적 소비도 분출할 전망입니다. 중국인들이 은행에 쌓아둔 현금이 7,200억 달러, 9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이 돈이 시중에 풀리면 가뜩이나 치솟은 국제 물가를 더 밀어올릴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In terms of added demand addressed to the global economy, will be a positive for the rest of the world, but will have inflationary pressure on many of us. 올해 중국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서 춘제 연휴 이후에도 위안화 강세가 이어질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정유소 용량 문제. 현재 미국의 정제 용량 부족 문제로 미국의 정유 마진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문제로 정유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이미 타이트한 연료 공급 시장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라이빙 시즌도 아니고 계절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인 걸 감안하면 완제품 가격과 마진 상승은 이례적입니다. 연초에 겨울 폭풍 피해로 하루 150만 배럴의 정제 용량이 중단된 후 많은 미국 정유소가 여전히 용량 미만으로 가동 중입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SU 정유소는 폭풍 이후 기계 수리를 이유로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루이지애나에 있는 PBF 정유소가 화재 사고로 가동을 중단했고 엑손모빌의 텍사스 베이타운 석유화학단지는 유지 보수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무리하게 운행했던 정유소들은 올해 정밀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 유지 보수 기간이 평소보다 2배로 길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정유 제품 생산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넘게 줄었고 미국 휘발유 재고는 정상보다 약 10%, 경유 재고는 정상보다 약 20% 가까이 낮습니다. 특히 2월에 러시아의 정유 제품 수출 제재가 가동되면 그동안 러시아산 디젤에 의존하는 유럽은 다른 구매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디젤의 크랙 스프레드는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봉쇄 해제로 인한 보복 관광이 늘어나고 미국 역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항공 여행객 수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항공유 크랙 스프레드도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항공유 가격과 유가의 상관관계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데 VLO, PSX, MPC, PBF 같은 정유소나 종합회사 주식이 큰 수혜자가 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유 용량 문제로 한동안 미국의 원유 재고가 쌓이면서 WTI 유가를 압박하거나 브렌트 유가와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부작용도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조금 좁혀졌던 WTI와 브렌트 유가 스프레드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생산을 중단한 캐나다 업체의 두 미국 정유소가 매달 평균 300만 배럴의 오일샌드를 소비했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를 찾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오일샌드의 일일 생산량이 급증하여 11월에는 총 생산량이 하루 396만 배럴이라는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작년 말에 키스톤 송유관 유출 사고로 가동이 잠시 중단되면서 주춤한 이후 아시아로 수출하는 캐나다 헤비 오일 물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중국의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 그리고 인도의 리라이언스 인더스트리입니다. 스페인 회사 랩솔 또한 유럽 시장을 위해 100만 배럴을 구매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을 가로지르는 키스톤 송유관과 미국 항구를 거치지 않고 캐나다에서 아시아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TMX 확장 공사의 올 하반기 완공이 절실해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폐쇄로 인해 아메리카, 유럽, 서아프리카가 속해 있는 대서양 분지 쪽의 정제 용량이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동, 중국, 그리고 기타 아시아가 속해 있는 동부 수에즈의 정제 용량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 정유 처리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쿠웨이트, 사우디, 이라크, 오만 등의 정유소들이 증설과 시운전으로 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성운과 광동 지역의 새로운 두 정유소, 그리고 2020년 사고 이후 멈추었던 말레이시아의 PIPC가 마침내 5월에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중국은 향후 2년 안에 2개의 정제소를 추가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캐나다 주식들 1월 26일 스트립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캐나다 주식 중에 YGR, KC, LOL, CPG, PIP, VET 순으로 현금 흐름이 저평가입니다. 소형 회사와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대형 회사 OVV와 종합회사 SU, CVE 역시 피어그룹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저평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YGR이 가장 저평가로 보이는데 요즘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고 가스 생산량이 55%면서 해증도 전혀 없다 보니 조금 걱정입니다. 하지만 YGR은 생산량의 45%가 리퀴즈고 조금씩 리퀴즈 생산량이 증가하는 중이라 PEY나 CRK같이 천연가스 올인 회사로 보기는 힘듭니다. VET도 워낙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현금 흐름에 끼치는 영향이 커서 그렇지 천연가스 생산 비율은 47%로 많이 안 됩니다. 캐나다의 천연가스 재고가 낮은 편이라 미국보다는 조금 버텨주는 중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줄어든다면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LNG 캐나다 사업이 중요합니다. 1월 20일 스트립 가격으로 2024년 실적을 예상한 대자딘의 자료를 보면 횡재세가 사라질 VET의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PEY 역시 해증이 풀리면서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을 더 기다리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주요 석유 회사들의 작년 주주환원 규모는 역대급을 찍었고 올해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섹터가 워낙 저평가다 보니 특히 자사주 매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어제 BNN 마켓콜에 나온 에릭 누텔이 자신의 펀드가 보유했던 VET의 주식을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에 VET의 주가 흐름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던 이유로 보입니다. 에릭은 판매 이유를 유럽의 세금 부담이라고 말했는데 작년 말에 구매 이유로 횡재세에 시장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고 이미 선반영한 것 같다고 말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하락이 주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릭 누텔의 추종 세력이 많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당분간 좋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안 좋은 상황이란 상황은 다 나와서 더 이상 나빠지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VET는 올해 유럽 천연가스 생산량의 50%가 해증되어 있습니다. 수압은 낮은 가격에 되어 있지만 양방향 해증의 바닥은 현재 가격보다 높은 US 37달러에 되어 있습니다. VET는 현재 CEI 주식의 14% 정도를 구입하면서 20% 넘게 보유한 내부자 다음으로 많이 보유했습니다. 당장 인수보다는 CEI가 성장하는 동안 선점하는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CEI는 부채가 전혀 없고 현금을 80밀리언 달러나 들고 있으며 몬트니에 10만 에이커 땅을 가진 회사로 LXE에 이어서 VET가 몬트니 자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LXE와 마찬가지로 몬트니 유전답게 컨덴세이트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 헤비 오일 가격인 WCS가 미국 유가인 WTI에 비해 스프레드가 여전히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컨덴세이트 가격은 여전히 프리미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오일샌드 업체들은 WCS 가격 스프레드가 커진 것도 문제인데 컨덴세이트과 섞어야 하는 오일샌드 특성상 컨덴세이트 가격도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하반기에 완성될 TMX 확장 공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컨덴세이트 함량이 높은 몬트니 유전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생산량의 컨덴세이트 함량이 높은 PIP나 OVV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서비스 업체의 실적과 전망
계속해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시추 및 유전 서비스 부분은 올해 역시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고용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시추 분야뿐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 발맞춰 헬륨, 탄소 포집 및 저장, 수소, 그리고 유전에서 나온 소금물에서 광물을 추출하는 분야 등에서도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유전 서비스 업체들은 2014년의 마지막 시일붐 이후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이커 휴즈의 CEO는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경기 침체 압박에도 우리는 에너지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년간 투자 부족이 증폭되면서 석유에 대한 글로벌 여유 용량이 악화하였으며 예상되는 미래 수요를 맞추려면 수년간의 투자 증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S와 LBRT 같은 유전 서비스 분야의 중소형 회사들의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RES는 배당을 2배 올려주면서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RES의 CEO는 대부분의 서비스 라인의 매출 증가와 가격 개선으로 더 높은 수익을 실현했다면서 올해는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LBRT는 좋은 실적에도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현재 굉장히 저평가로 보입니다. LBRT는 실적 발표 전문에서 프래킹 시장은 현재 모든 셰일 분지에서 타이트하다며 최근에 가격이 급락한 천연가스 유전의 활동 역시 아직 감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 예상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한 글로벌 석유 공급 문제로 향후 몇 년 동안 강력한 수요를 기대한다면서 올해 펀더멘털은 12년간의 회사 역사 중에 가장 좋다고 전했습니다. LBRT는 기존 진행 중이던 자사주 매입 규모를 2배로 늘려서 총 $500밀리언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추나 유정 서비스뿐 아니라 유정을 뚫고 원유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유전 장비를 임대합니다. 유전 장비 임대 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업계에서 수익성이 좋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8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석유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한다면 장비 서비스 쪽도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전 서비스 쪽이나 장비 서비스 쪽에 비해 육상 시추 쪽은 저평가로 보이는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린 ICD는 여전히 저평가로 보이지만 최근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60%가 올랐기 때문에 제외하면 소형회사 중에는 NBR이 꾸준히 부채를 줄이면서 괜찮아 보입니다. NBR 역시 올해 매출과 마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추는 올해 8% 이상 증가할 것이며 캐나다 역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캐나다에서 가장 큰 시추 업체이며 미국에도 상장된 PD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해양 시추는 육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중인데 국제적으로 연안에서 시추되는 유정이 거의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상 탐사 및 테스트 시추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표적인 해양 시추 중소형 업체인 DORIG, VAL, N이 BORR의 주식이 강력한 수요 증가로 치솟고 있으며 시추 장비의 일일 시세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추 및 서비스 업체들의 실적 내용과 CEO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세계적으로 서비스 업계는 단연간의 상승 곡선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 본인 포트에 하나 정도는 추가해 놓는 게 좋아 보입니다. 특히 메이저 업체들을 비롯 미국과 캐나다 업체 할 것 없이 순부채 레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중이고 올해 글로벌 업스트림의 지출이 2년 연속 2자릿수로 증가할 것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